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4년째가 됩니다. 만남은 공통된 지인들의 술자리였습니다. 서로 잘 맞았던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대형 프랜차이즈 납품업체에서 일합니다. 대리점장으로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꿈을 이루어 케이크 가게에서 파티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서로의 휴일을 맞춰 데이트를 거듭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 후에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했고 얼마 안 지나서 사랑스러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쌍둥이 여자아이였어요. 둘은 일란성 쌍둥이고요. 얼굴이 똑같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파티쉐 일을 포기하는 것은 마음 아팠지만 애들을 먼저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쌍둥이니까요. 상사가 저를 계속 설득했지만 쌍둥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절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적인 이유로 제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당연한 거고 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구원해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를 반대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말해주셨어요. 아들아, 며느리는 첫 육아인데 거기다 쌍둥이니까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 줄 아니? 어차피 너는 일하느라 애들 돌보기 힘들 테고, 그러니 며느리가 애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맞아. 며느리가 엄마로서 애들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쌍둥이 육아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도 첫 육아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게 두 명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힘듭니다. 솔직히 육아보다 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는 자고 있어도 깨어 있어도 눈을 뗄 수도 없고 드디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땐 보란 듯이 밤에 울고불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둘이 시간차를 두고 교대로 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 한숨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방에서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남편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다만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업주부를 선언한 데 대한 복수인지 도와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육아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육아도 돕지 않는 남편은 집안일까지도 안 돕습니다. 아이가 밤에 너무 울어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난 아침이라도 말이죠. 남편은 사정없이 저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좀 사 먹어. 나 지금 너무 졸려. 아니, 내가 밖에서 한 끼만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 다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 사 먹냐? 그리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말랬잖아. 도시락 금방 싸잖아. 얼른 도시락부터 싸놓고 자. 결국 남편 도시락도 챙겨서 보내고 나니 애들 밥도 해야 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러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밥 먹고 애들 재우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날을 보낼 때 저에게 천사라도 온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들 좀 봐줄 테니까 며느리는 들어가서 좀 쉬어. 시어머니가 가게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애들을 봐주러 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 일이 힘든 건 알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휴일엔 남편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컴퓨터 게임하며 계속 놀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휴일이면 별일 없어도 둘이서 나가 바람도 쐬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남편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휴일에는 아이들과 밖에서 놀아주거나 아니면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애들이 어떨 땐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남편은 애들 얼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못 해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줘서 지금은 3살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돕느라 고생하셔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인 건 이때쯤 애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저 혼자 육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 빵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빵집은 시부모님이 함께 빵을 만들고 주로 시어머니께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가게 문을 닫을 생각까지 했대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시부모님께 제안했어요. 제가 가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정말? 고맙지만 괜찮겠어? 이제 애들 어린이집 가니까 괜찮아요. 그치만 월급 줄 만큼은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께 신세진 거 생각하면 월급은 오히려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정말 고맙지. 근데 아들이 맨날 가게 접으라고 하는데 며느리까지 와서 돕겠다고 하면 난리치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은 적중했습니다. 당신이 가게에서 일을 왜 해? 저녁 밥 먹으며 제가 시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냈습니다. 지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번에 검사한다고 입원하기로 했잖아. 지금 잘 때 다리가 저려서 잠도 잘 못 잘 정도래.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나도 좀 도와드리려는데 괜찮지?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일하면서 집안일이랑 육아를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일한다고 집에 소홀해지는 게 싫어. 애들은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그 시간에 좀 도와드릴까 싶어. 그리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돈은 주겠대? 설마 돈도 안 받고 도와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 돈 얘기를 어떻게 해? 그리고 차비 정도는 챙겨주신다고 했어.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게 그만하라니까. 왜 집사람까지 끌어들이고 그래? 아무튼 나는 반대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도 전화로 불평을 하셨습니다. 너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는데 가게 그만하라는 말밖에 못 해주니? 저는 전화기 너머 들리는 말들이 슬펐습니다. 한참 전화를 한 남편은 시무룩한 모습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가게 나가더라도 집안일 내팽겨치지 말고 할 건 하면서 도와야 해. 알겠어?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남편과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라, 미안해. 괜히 우리 때문에 속 시끄럽지? 아들이 원체 싸가지가 없어야 말이지. 혹시 아들 눈치 많이 보이면 그냥 가게 일 안 도와줘도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어머님 건강 회복하실 때까지 저랑 아버님이랑 가게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괜찮다는 만류에도 반강제로 시부모님의 빵집을 찾았습니다.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때부터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시부모님 빵집에 가서 가게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애들 마치면 데리고 시댁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애들을 봐주셨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쯤 가게 마감까지 저는 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대체로 배고파해서 저녁을 다시 차려줍니다. 이제 남은 설거지와 청소를 좀 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슬픈 것은 제가 가게를 돕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아를 시작하면서 서로 대화가 점차 줄어들었고 남편은 종종 기분 상하는 말들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게까지 돕게 되니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실수하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잖아. 왜 안 맡겼어? 미안해, 깜빡했어. 새 와이셔츠 사둔 거 있는데 찾아볼 테니까 그거 입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것조차 깜빡하는데 네가 집안일 잘 도와겠다. 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목욕한 게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에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호전되어 가게로 나오셨습니다. 며느라, 고마워. 너 덕분에 다 나은 것 같다. 오늘부터는 내가 가게 볼 테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아니에요. 애들 어린이집 갈 시간 동안 지금처럼 계속 도와드릴게요. 사실 제가 시어머님과 함께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아 손님도 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제가 없어지면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랑 만든 빵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정도야. 그 정도예요? 정말 며느리 대단한데. 아니에요. 원래 두 분이 만드신 빵이 맛있는데 소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보다 많이 바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게를 계속 돕기로 했지만 남편은 싫어했습니다. 뭐, 이제 엄마 가게 나가니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바빠봤자 동네 빵집이 얼마나 바쁘다고 계속 나가겠다는 거야? 예상대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집안일은 할 거고 당신한테 폐 안 끼치면 상관없잖아. 내 말 안 들을 거면 뭐하러 나랑 상의해? 그럴 거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어쨌든 쓰레기도 제때제때 버리고 집안일 똑바로 하는지 볼 거야. 저는 남편이 반대했어도 말하고 당당하게 가게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후 가게는 계속 번창했고 애들도 빵집에 들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가끔 틀릴 정도지만 시부모님은 대체로 구분하셨습니다. 남편은 분간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수상해요. 어느 날 동네 축제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일로 온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주문을 해내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밤새며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걱정 반 기쁨 반이셨습니다. 남편이 난리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뭐? 같이 밤새면서 도와주러 가겠다고? 그럼 집안일이랑 애들은 어떻게 하게? 애들은 가게에 데리고 갈 거고 집안일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는 미뤄야지. 하루만 좀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사 먹고 해. 장난치지 마. 내가 네 마음대로 하란 거는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도와라는 건데 지금 네 행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행동이야?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설득되지 않았고 저는 무시하고 그냥 도우러 갔습니다. 남편이 먹을 식사들은 미리 식탁에 만들어뒀고 세탁물은 그냥 놔두라고 식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러면 남편도 뭐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시부모님은 거의 밤새워 빵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은 밤이 되니 얼른 자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일 때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진짜 이렇게 많은 주문은 처음이야. 다들 고생했어요. 며느리 정말 고생했어. 너가 도와줘서 무사히 끝났어. 고마워.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저보다 두 분이 더 고생하셨어요. 밤샘 작업을 끝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일어났습니다. 쌍둥이를 세수시키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온 것입니다. 야, 내 도시락 어딨어? 준비 안 했어? 아니, 내가 도시락 준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루만 사서 먹으라고 했잖아. 장난해 지금? 생각이 있으면 도시락은 준비해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도시락 싸줄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줬겠다. 더 화내기 전에 지금 당장 집에 와서 도시락 싸. 지금 못 가.
방금 애들 일어나서 밥도 먹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좀 사 먹어 좀. 당신이 집안일 담당하냐? 다른 집은 애들 보면서 남편 내조도 잘 말하던데 육아가 핑계거리가 되니? 지금 누구 덕분에 편하게 사는지 잊었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거 다 아니까 가게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당장 집에 와. 남편은 일방적으로 짓거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동안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옆에 보니까 어느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놈이랑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 네?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니까 뭘 결정하든 다 찬성이야. 저는 흐느끼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문받은 빵을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달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신기하게도 소파에서 남편이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일 벌써 끝난 거야? 오늘 빨리 끝내고 왔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보다 해야 할 말은 있어. 그래 어서 말해봐. 사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했어. 이제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무슨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냐고? 이유야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랄까? 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서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사진에는 남편이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초저녁부터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남편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뭔데? 누가 이런 걸 찍은 거야? 이 사람 나 아니야. 나 닮은 사람이지 아니야. 누가 찍은 건지 알면 뭐 어쩌게? 그리고 내가 지금 닮은 사람이랑 헷갈려서 이러는 걸로 보여? 얼마 전에 어머님이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랑 걷는 걸 봤다네. 그래서 사람 붙여서 알아봤더니 금방 결과 나오던데.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냥 잠깐 만난 것뿐이지. 사랑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이혼하면 애들은 또 어째? 애들도 불쌍하잖아. 나는 당신이랑 애들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새삼스럽네. 당신 애들 구분이나 할 수 있어? 참나, 내가 애들 구분도 못할 것 같아. 저는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와 앉혔습니다. 저는 딸들이 못 듣도록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언니인지 알아보겠어? 언니라고 생각되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봐. 진짜로 무시하네. 기다려봐. 그러면서 남편은 아이들 앞에 섰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한쪽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아빠, 저는 왜 안 해줘요? 저도 해주세요. 남편은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안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줄 거야. 자, 해줄게. 제가 언니인데요. 아빠가 쓰다듬은 게 동생이에요. 아, 그래? 남편은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놀아라고 했고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원래 다 아는데 그냥 오늘만 헷갈린 거야. 그럴 수 있지. 나도 가끔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있어. 그치, 쌍둥이잖아.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특별히 집안일이나 육아를 안 도와주는 건 이제 신경도 안 써. 내가 전업주부 하겠다고 한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도 해. 그치만 조금은 애들과 놀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가게 일 돕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도와줄 줄 알았어. 나는 며느리지만 당신한텐 부모님이잖아. 근데도 이기적으로 당신만 생각하는 거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더구나 바람까지 피운 걸 알게 된 이상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저는 그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번 일에 남편에게 화가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며 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달 양육비도 받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할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이혼했어도 그냥 계속 여기서 일해줘. 네 덕분에 손님도 늘어서 이제는 월급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이니까 계속 일해주면 좋겠어. 가게 한켠에 애들이 있을 공간도 만들고 바쁠 때는 애들도 같이 돌보고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 이혼 후에 저와 시어머니는 이제 남이지만 여태 그랬던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들리기론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쫙 나서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자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년과는 헤어진 것 같았고요. 저와 아이들은 근처 아파트를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남편의 존재는 원래 없던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가게는 갈수록 잘 되어 지역 신문에도 소개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가게를 물려준다고 하시네요.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두 아이와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네 명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